민재야, 나 진짜 많은 거 안 바래. 그래도 우리 나이가 있는데 매매는 못해도 최소한 아파트 25평 전세로는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 내 친구들 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 빌라나 좁은 오피스텔은 솔직히 신혼 느낌도 안 나잖아. 혜진아, 요즘 서울 25평 전세가 얼마인지는 알고 말하는 거야? 대출 끼고 연끌해도 우리가 가진 돈으로 감당이 될지 계산해봐야지. 너 모아둔 돈 얼마나 돼? 나 400 정도 되나? 아니, 근데 민재야. 집은 보통 남자가 해오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자는 혼수랑 몸만 예쁘게 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모아둔 돈 있잖아. 오늘도 혜진이는 1인당 15만 원짜리 오마카세 식당을 예약했다. 한 끼에 30만 원. 내 카드 명세서를 떠올리면 속이 쓰리지만 혜진이는 음식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내가 할부로 사준 명품 팔찌가 반짝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랑의 대가가 내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시간의 식사 뒤에 남는 것은 공허한 카드 영수증과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사진 한 장뿐이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혜진이가 기다렸다는 듯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의 눈빛은 설렘보다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 보였다. 우리 슬슬 집 알아봐야 하잖아. 내가 어제 찾아봤는데 강동구 쪽에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 괜찮은 거 나왔더라고. 25평인데 구조가 진짜 잘 빠졌어. 거실에 햇빛도 잘 들고 커뮤니티 시설도 대박이래.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강동구 신축 25평. 그 엄청난 무게감을 그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그곳은 우리에게 보금자리가 아니라 혜진이의 허영심을 채워줄 화려한 배경지일 뿐이었다. 혜진아, 거기는 전세만 6억이 넘어. 내 돈이랑 대출 다 끌어모아도 감당 안 돼. 우리 형편에 맞는 곳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 혜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마치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한다는 표정이었다. 요즘 다들 대출 받아서 시작하잖아. 그리고 민재 너 7년 동안 일했으면서 그것도 안 돼? 너 1억 넘게 모았다며. 부족하면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내 친구 지혜도 시댁에서 3억 해줬대. 걔는 이번에 입주가전도 전부 풀세트로 맞췄더라고. 너희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전세로 돌리고 작은 데로 옮기시면 우리 전세금은 충분히 나올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녀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나오는 남의 돈과 대출 이야기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7년 동안 점심값을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안 사며 그 돈을 모았다. 내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 그녀에게는 당연한 쌈짓돈처럼 여겨지는 모양이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모았어. 근데 혜진아, 너는? 너도 직장 생활 7년 했잖아. 너는 얼마나 보탤 수 있는데? 혜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나 한 400 정도 있어. 근데 민재야, 나도 사정이 있었잖아. 부모님 용돈 드리고 여자들은 품위 유지비가 있잖아. 내가 너 만날 때 초라하게 나갈 수는 없잖아. 필라테스에 피부과 관리에. 이런 게 다 너를 위한 투자였어. 내가 예쁘게 가꿔야 너도 어디 가서 내 남친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 400만 원. 7년을 일한 33살의 전 재산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 400만 원조차 순수하게 모은 게 아니라 지난달 카드 결제일을 겨우 넘기고 남은 잔액이었다. 지난 7년 동안 그녀가 올린 수많은 호캉스 사진과 명품 언박싱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엑셀 가계부를 쓰며 1,000원 한 장에 벌벌 떨 때 그녀는 나를 위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긁고 있었다. 400? 너 지난달에도 명품 가방 샀잖아. 그 돈들만 안 썼어도. 그건 내 힐링이었지.
그리고 민재 너 진짜 치사하다. 원래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 아냐? 내가 아는 언니들도 다 몸만 갔어. 그게 사랑받는 여자의 증표래. 너 나 사랑하긴 하니? 내 가치를 겨우 그 돈 몇 푼으로 계산하는 거야? 관례와 사랑이라는 말로 본인의 무책임함을 포장하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다. 그녀에게 결혼은 함께 쌓아가는 성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성에 무임승차하는 티켓이었다. 아니, 나를 본인의 무능함을 가려줄 안락한 방패막이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가 요구했던 고가의 선물들, 주말마다 찾아다녀야 했던 인스타용 핫플과 전시회들.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경제력을 테스트했던 과정은 아니었을까? 인연을 만난 정이 무서웠지만 내 남은 평생을 희생할 수는 없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50년의 지옥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혜진이가 말하는 품위는 남의 시선에 기댄 껍데기뿐이었고 내가 지키려던 품위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단단함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백화점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의 옆에는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신상 립스틱이랑 파운데이션 좀 샀어. 결혼 준비하면 사진 찍을 일 많잖아. 미리 관리해야지. 이번에 피부과 패키지도 끊을까 생각 중인데 너도 같이 갈래? 400만 원밖에 없다면서도 혜진이의 소비는 멈추지 않았다. 경제적 위기감이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그녀의 세계에서 돈은 벌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가져와 쓰는 것이었다. 혜진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우리 관계 자체를. 혜진이의 웃음이 사라졌다. 지금 돈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겨우 돈 몇 푼 때문에 사랑을 버리겠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너무 달라. 나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데 너는 오늘을 위해 미래를 끌어다 쓰잖아. 너의 태도가 무서워.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지 뻔히 보여. 태도, 남들 하는 만큼 누리고 살고 싶다는 게 죄야? 내 주변에 너처럼 쫀쫀하게 구는 남자 없어. 다들 아파트 해오고 차도 바꿔주던데. 그녀에게는 남들처럼 신축 아파트에 살고 명품을 두르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다. 남들처럼 살고 싶으면 그만큼 노력을 했어야지. 너 7년 동안 쓴 돈들, 조금만 아꼈어도 전세금 반은 채웠을 거야. 너는 네 쾌락은 다 누리면서 힘든 건 나한테 짊어지라고 하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야. 착취, 말이 너무 심하잖아. 정확한 표현이야. 너는 내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한 적 있어? 왜 신발 밑창이 다를 때까지 신고 다니는지 관심이나 있었냐고. 너는 오직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지. 너는 내가 포기했던 수많은 저녁 식사와 낡은 구두의 무게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너한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너의 화려한 삶을 유지해줄 가성비 좋은 매물이었던 거지. 나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혜진이는 당황한 듯 내 소매를 붙잡았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아파트 계약만 하면 내가 진짜 잘할게. 나 진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계약만 하면 잘하겠다는 말은 내 돈으로 아파트를 얻어내겠다는 말의 다른 버전일 뿐임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아니, 너는 그 품위 유지하면서 살아. 나는 내 인생 지키며 살 테니까. 400만 원으로 6억짜리 아파트 전세금 채울 수 있는 남자 꼭 찾길 바란다. 그런 기적이 너의 인생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카페를 나오는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다. 지난 2년의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밀려왔다. 내 통장에 1억 2천만 원은 누군가의 허영심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내 소중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다. 나는 이 소중한 결실을 이기적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캔맥주 한 모금이 그 화려했던 오마카세보다 훨씬 더 달콤했다. 비로소 가짜 인생을 걷어내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는 진짜 삶을 살 준비가 된 것 같았다.
헤어지고 몇 달 뒤 우연히 건너 들려온 혜진의 소식은 참담했다. 여전히 타인의 등에 올라타 화려한 삶을 꿈꾸던 그녀는 자산가로 위장한 사기꾼에게 속아 원룸 보증금까지 잃고 고시원을 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생의 무게를 남에게 떠넘기려 했던 그녀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현실의 벽뿐이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것 껍데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탱하는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자기 삶을 대하는 그녀의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그녀를 가장 비참한 곳으로 밀어낸 것이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따뜻한 조언이나 다른 생각들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야기로그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